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81번째 결혼 만료 대상 13번째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 중에 천박한 인간, 천박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천박해. 말 뉘앙스도 아주 되게 좀 상스럽죠. 이 천박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박하다는 이 말의 뉘앙스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이나 그 언행이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 말투, 언행이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 또 다른 해석은요,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수준이 낮고 깊이가 얕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어른으로서 적당한 무게를 갖추어야 되는데 천박한 사람은 그런 무게를 갖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천박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려면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통 분모를 만들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예술이나 어떤 문학이나 문화 등 기타 등등 그런 기본 교양이 없는 사람,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교류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천박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이 천박한 사람을 구별하는 척도 첫 번째입니다. 일단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약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지만 천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짜증을 내고 막 아주 불친절하게 대할 뿐 아니라 냉소주의를 견지합니다. 재수 없어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그러죠. 쪽박을 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잘생기고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그 천박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천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도 두 번째입니다. 바로 종교에 관한 태도입니다. 의식혁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종교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고 무기가 잘 잡힌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종교인을 존중하는 기본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인데, 천박한 사람은 종교나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워낙 바닥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담아낼 만한, 종교는 형이 상학기 요소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개념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수용할 만한 어떤 그릇, 어떤 바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천박한 사람을 구분하는 세 번째 척도는 바로 과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내뱉으면서도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 외부로 돌리는, 심리학적으로 투서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천박하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생물학적 영아기하고 똑같은, 그래서 갓난아기는 울음으로써 모든 욕구를 표현하게 되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알아서 다 채워줘야 된다. 이것처럼 천박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즉각 알아서 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즉각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우월감에 찌들어서 늘 기고만장한 아주 그냥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갖든지, 아니면 늘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든지, 이것은 열등감에 의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월감으로 들떠 있든지, 침울감으로 우울감으로 침울해 있든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속 끓이며 살아야 되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죠.
또 평생을 이 정서적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서적 영양실조, 관계적 영양실조에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박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예, 또 이것도 해당되지만 천박한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천박한 사람과 천박한 사람은 이렇게 조사가 달라졌는데요. 천박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해당이 되는데 이 천박한 사람도 결혼하지 말라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죠. 이 천박한 사람은 자신이 천박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서 천박한 사람을 구별하는 네 번째 척도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태도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얕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모습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학식이 높고 교양이 높을수록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 자신의 부족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 줄 줄도 알고 또 나에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을수록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집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반면 천박한 인간일수록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남을 인정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천박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자뻑 바이러스 감염자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또 연습하고 또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더 향상되어 가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평생 배워야 된다. 즉 평생을 학습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독서하고 글을 쓰고 경청하는 사람, 이 배우는 사람은 천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박한 상황에 놓이지도 않게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독서도 하는 법이 없고 글을 쓰는 법도 없고 경청하는 법도 없으니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천박해지고 더 한심해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요, 천박한 인간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